안녕하십니까. 함께 동양학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죠. 6월은 24절기로 백로 추분에 해당됩니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밤이 더 길어지겠구나, 음이 더 강해지겠구나, 음이라는 것은 또 추위도 되잖아요. 그래서 더 추워지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게 12볕괴로 보면 6월은 6월 그죠? 6월은 음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자라난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양양이 있어서 대성계의 이름으로는 풍지관이 됩니다. 풍지관. 여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아랫부분 4개에는 땅으로 보자 했을 때 땅 아래가 된다 했죠. 그럼 땅 아래는 뭡니까? 음의 상태로 이제 세팅이 됐다는 거죠. 고정이 됐고, 땅 위는 어떻게 됩니까? 오손풍, 바람이 되죠. 바람을 설명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에너지,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공기 흐름이 생긴다.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추분 같은 경우에 낮, 밤의 길이가 같지만은 음이 더 길어지는 시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오선풍,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온도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음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땅 위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풍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대성계로 이제 이름하고요. 그러면 유의 맞은편에 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마주 보고 있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도록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유의 모습이 정반대가 되는데 그 대성계의 어떤 계상으로 내께는 일건천이 되고 외께는 사진내가 돼서 이름이 내천대장이 됩니다. 내천대장이 되는데 이 묘육의 어떤 라인을 대성계의 계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세상은 뭐의 변화라고 합니까? 음양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음양의 변화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전제를 할 때 4개, 외개를 나누어 가지고 4개는 땅 아래 있는 상황, 외개는 땅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 아래의 상황이 뭡니까? 극음으로 가득한 팔곤지, 또 극양으로 가득한 일건천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자체가 뭡니까? 땅 아래를 기준을 하든 땅 위를 기준으로 하든 항상 어떻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윗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땅 위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지 땅 아래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이 주역의 대성계의 계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 4개, 외개의 변동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항상 음양을 바탕으로 하는데 주역이라는 게 물론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음양을 바탕으로 하는데 가을에 해당되는 유술해 석 달 동안 땅 아래가 어떻습니까? 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팔곤지 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천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가 그 양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해서 그 양기가 올라가는데 괴상으로 보면 인묘진 사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땅 아래에 있는 4개가 전부 다 일건천의 상황이었습니다. 일건천의 상황. 양이 하나, 둘, 3개잖아요. 그죠? 양이 4, 양이 5, 양이 6개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3, 4, 5, 6개가 되는 인묘진사 같은 경우에는
땅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양적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기 9월, 10월, 11월에 해당되는 여기는 보면 지금 땅 아래가 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8번지로해서. 그러니까 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음양의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음양의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계상으로 살펴보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뭐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주역에 대해서 또 깊이가 없으신 분들은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간지로 해서 천간과 지지로 해서 살펴보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의 시기에는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경금이 유에 앉으면 왕지가 되고요. 신금이 유에 앉으면 록지가 됩니다. 홍범에 있는 정의로 내리면 경금은 딸을 종자,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어야지만 시간을 따라야지만이 경금,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경금은 현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씨앗에 해당되는 신금은 박길협자. 씨앗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한 알의 점 같은 어떤 그런 존재지만 이것들이 인수의 힘을 입으면, 물의 힘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뀐다라는 거죠. 씨앗 한 점에서 뿌리로 바뀌기 때문에 박길협자, 신금이 됩니다. 신금은 땅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변을 할 때 경금은 현찰, 신금은 부동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선 8개 계상으로 보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태택, 신금은 칠간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경금에서 신금으로 가기 때문에 경금, 이태택이 4개에서 위쪽으로 외계로 흐르는데 외계에 칠간산이 있게 되면 산택손이라는 대성계가 됩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는데 주역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그 계명을 대성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덜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덜손이라는 의미가 나무의 입장으로 봤을 때 덜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을에는 무겁게 주렁주렁 달려있던 열매가 무겁게 나에게 있었는데 이것들이 곧 서리를 맞아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열매가 나에게서, 나무의 나의 몸체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택손의 어떤 그런 대성계의 계명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부분과도 많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6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경금이 살행하는 기간에 태어난 사람, 신금이 살행하는 기간에 태어나는 사람의 성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한번 살펴보면 경금은 을과 합을 해서 금을 이룹니다. 경금 자체가 의리를, 오덕 중에서 의리를 중시하는데 합을 해서 나온 것도 의리를 중시하는 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쓰는 사람은 의리파가 많습니다. 의리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운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을목 같은 경우에 84, 경금은 99가 되어서 이 오운의 숫자를 천간으로 다시 재표현해보면 8은 을목, 4는 신금, 9 경금 해서 6월에 경금이 살행한 기간에 태어났는 사람은 평생을 뭡니까? 4개의 천간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천간의 변화가 을목, 신금, 경금의 특성을 쓰시는 분이더라. 그리고 신금이 살행할 때 태어나신 분은 병신합해서 수를 하거든요. 신금이 의리를 나타내는데 병화와 합을 해서 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병신합수 수는 지혜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오덕 중에 지혜. 그래서 의리도 중요하지만 이 의리가 뭐다? 지혜가 수반된 어떤 그런 의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천간에 관련된 오덕과 합해서 나온 부분에 대한 오덕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 신금을 쓰는 의리를 중시하시는 분은 병과 합을 하기 때문에 이 병화는 예의를 말하잖아요, 오덕 중에. 그래서 신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의를 굉장히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리가 있는 분인데 신금은 예의를 중시하면서 그 합을 해서 나온 지혜도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경금을 설명해 보면 이 경금 의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을목, 사람을 중시해서 결국 뭡니까? 최종적으로 의리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병화의 5호는 7과 1이 되고 신금의 5호는 4와 6이 됩니다. 이것을 십천간으로 다시 재표현을 해보면 7은 병화, 1은 임수, 4는 신금, 6은 개수가 돼요. 그래서 6월에 신금이 살행하는 시간에 태어나신 분은 자기 평생을 천간에 4개의 글자를 밑으로 터전으로 해서 사시는데, 그 4개 중요한 글자가 병화, 임수, 신금, 개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각각의 경금과 신금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이 경금과 신금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용이 된 겁니까? 채가 6월이잖아요. 6월이라는 채를 바탕으로 해서 용으로 경금과 신금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유의 6기를 살펴보면 항상 6기는 맞은편에 있는 글자와 같이 살펴보는데, 유는 6기로 4와 9라는 숫자에 해당되고 묘는 8과 4에 해당됩니다. 십천간으로 다시 재표현해보면 4는 신금, 9는 경금, 8은 을목, 4는 신금이 됩니다. 그래서 요 6월에 태어난 분은 6기로 신금과 경금, 을목, 신금을 가지고 이 12지지를 순행을 하더라. 그래서 신유 록지가 되고 신술, 반대, 신해, 욕지, 경이 오죠. 그 다음에 경자사지, 경충묘지, 경인절지, 그리고 을목이 오죠. 을묘록지, 을진관대, 을사욕지, 신금이 옵니다. 신오병지, 신미세지, 신신왕지 해서 6월 달에 태어나신 분은 기운을 록관욕으로 해서 쓰시고 다시 사묘절 해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죠. 어떤 경금이 관에 해당되다 보니까 직장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동사항이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을을 쓰는데 이 을이 록관욕으로 해서 세력으로 쓰시고 신금을 병쇠왕지로 해서 쓰시는 분이 6월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12운생의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3칸 떨어져 있는 자시를 어떤 예제로 해서 일례를 들어 드리면 6월은 6기로 신경을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흰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드렸고요. 자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시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자시는 항상 뭘 바라봅니까? 오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오에 대한 글자를 고려를 해서 자에 해당되는 6기는 1, 2가 되고 오는 7, 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풀었으면은 1은 임수, 2는 정화, 7은 병화가 되죠. 그래서 자수에 해당되는 시점에 임수, 그 다음에 정화, 병화 이렇게 해서 자시에 태어나신 분, 6월에 태어났는데 자시에 태어나신 분의 기본 흐르는 판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살펴보는 시점은 자시에 태어났는데 이 자시 분이 묘라는 글자, 묘라는 월, 그죠?
그리고 묘라는 세운, 묘라는 대운을 알 때 이러한 형태의 흐름을 다 동일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유 맞은편에 있는 묘 시점을 제가 살펴보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을묘가 록지가 되고 월을 기준으로 한 을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월지라고 적었고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정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을 정묘, 병지, 시시라고 적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간은 간목, 을목으로 체형의 관계로 제가 보니까 갑이 묘에 있으면 왕지가 되고 을이 묘에 있으면 록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간이죠. 일간의 힘이 굉장히 왕하죠. 그리고 일간 입장에서 목생화, 병화, 불은 식상에 해당되는데 병묘가 여기 오게 되면 욕지가 되고요. 그리고 무묘가 오게 되면 재성인데 병지가 되고 경묘가 오게 되면 관성인데 태지가 되고 인묘가 오게 되면 인성인데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묘 시점에 있어서 각각의 십성별로 해서 세력이 이렇게 펼쳐져서 어떤 뭐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육친 관계, 그리고 뭐 자기 처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아니면 내 활동과의 관계, 나의 의지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인수,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의 세력을 12운성의 세력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월에 태어나신 분, 그죠? 묘유 라인에 해당되는 유에 해당되는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